정규직 비정규직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동자 방송의 아나운서 박명정입니다. 16년 단체교섭 2차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총회에서 가결돼 오랜 시간 끌어온 교섭이 마무리되었는데요. 노동조합은 16년 단체 협상 과정과 결과를 두고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노동조합이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할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들이 다시 한번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부는 앞으로 진행될 30차 회계연도 사업계획에 더욱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7일 본관 아반떼룸에서 16년 단체교섭 조인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18일 산재 사망자 유가족 우선 채용 무효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18일 금속노조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16년 중앙교섭 조인식을 했습니다. 지난 20일 전통시장 상품권 배포 홍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16년 단체교섭이 지난 5월 1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0월 14일 조합원 총회에서 63.31%로 가결됐습니다. 사측은 협상을 시작하기 전 임금 피크제, 임금 동결, 임금 체계 계약 3임을 내세워 조합원 동지들을 협박했습니다. 이에 5만 조합원 동지들은 각 정문을 통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각종 집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어느 해보다 임투 승리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6월 16일 불볕더위 속에서 진행된 첫 본관 앞 집회는 조합원들의 대호가 끝없이 밀려오는 장관을 이뤘습니다. 이날의 설레임은 아직도 가슴을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고 있으며 또한 역사적인 양재동 타격투쟁에서 보여준 조합원 동지들의 선봉투쟁은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1차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총회에서 78.05%의 부결은 노동조합을 반성하게 했으며 사측에 대한 조합원들의 분노가 반대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조합원 동지들은 그래도 노동조합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으며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함께해야 한다는 의지는 16년 임투의 두드러진 평가 중 하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2차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 결과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잠정 합의 결과에 대한 조합원들의 평가 목소리도 빠짐없이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5개월 넘게 이어온 올해 임금 협상을 매듭짓고 17일 본관 아반떼룸에서 임금 협상 타결 조인식을 열었습니다. 16년 단체교섭을 교훈 삼아 17년 단체교섭에서 더 많은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 동지들도 다시 한번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결해 주시고 새로운 사업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금속노조, 완성차 지부 임원,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재 사망자 유가족 우선 채용 무효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대차 지부 남양위원회 소속 조합원은 2015년 직업성 암으로 사망했으며 유족은 현대자동차 지부 단체 협약에 따라 가족 특별 채용을 요구했지만 현대차 사측은 거부했습니다. 유가족은 회사를 상대로 단협 위반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민법 103조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 위배를 이유로 유가족 우선 특별채용 단협 조항이 무효라고 판결했으며 현대차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결과입니다. 유족 변호를 맡은 김상은 변호사는 이 판결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계약 강행 기조에 눈치를 보는 사법부가 사용자의 요구를 100% 수용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으며 노사가 자율로 체결한 단체 협약의 노동자 보호 조항을 사회질서 위배를 이유로 무효 판결한 최초의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박유기 지부장은 기업주가 자신의 과실로 산재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가족 채용으로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경영이 상식 경영이며 어떻게 산재 사망자 가족 채용이 사회 질서를 위반하는 일이냐며 강력 항의했습니다.
기자회견문에서 고용노동부가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데 앞장서 경제 파탄과 청년 실업 문제를 노동조합 탓으로 돌려 반노조 분위기를 확산하고 산재 사망자 우선 채용 조항을 악의적으로 해석해 고용 세습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부 노동안전실은 사측이 단체 협약을 지킬 수 있도록 강제해 나갈 것이며 해당 유가족들의 가족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금속노조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18일 노조회의실에서 중앙교섭 조인식을 열고 16년 금속산별협약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김상구 금속노조위원장은 조인식 인사말에서 오랜 시간 노사교섭위원들이 고생 많았다며 격려하고 내년에 실무교섭도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더 발전한 교섭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중앙교섭 단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파업이 많았던 완성차 교섭을 거론한 신상식 회장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출범 이래 11년이 지났다며 이제 금속노사 사이에 발전적 교섭이 필요하다며 내년에 산별교섭 발전 방향을 놓고 얘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금속노조는 10월 14일 중앙교섭 의견 접근안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를 공고했으며 중앙교섭 참가 조합원 총원 1만 8,055명 가운데 1만 4,039명이 12일부터 사흘 동안 찬반 투표에 참가해 85.36%의 찬성률로 합의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지난 20일 노동조합은 중구 태화시장에서 전통시장 상품권 배포 홍보 행사를 가졌습니다. 태풍 차바 이후 처음 장이선 태화시장을 찾아 수해를 겪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사기 진작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노사는 앞서 16년 단체 교섭에서 조합원 1인당 온누리 상품권 50만 원을 지급키로 합의했으며 이번에 조합원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구입한 온누리 상품권은 총 335억 원, 울산공장만 159억 원 규모로 전통시장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유기 지부장은 침수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인들을 위로하고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건어물과 과일 등을 구입하며 태화동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노동조합은 지역 전통시장들이 하루빨리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연대와 사회적인 책무를 다할 것입니다. 산재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우선 채용을 규정한 단체 협약이 무효라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이 판결한 것에 대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기업 발전을 위해 몸바쳐온 노동자들이 사업주의 안전소홀로 산업재해를 당해 사망했다면 당연히 사업주는 유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주는 돈 몇 푼 내놓고 외면하고 사법부는 사회 질서 위배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단체 협약 무효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가 정권의 이번 투쟁은 유가족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투쟁일 것입니다. 사법부의 만행을 규탄하며 대법원 전원 합의체를 통해 변화된 판결을 기대해 봅니다. 그럼 이번 주 노동자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 소감이나 다시 보기를 원하신다면 현자지부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스토어, 페이스북을 통해 현대자동차 지부를 검색해서 이용해 주세요. 그럼 다음 노동자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